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으로 연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사실 주식시장에는 그때그때 그 구간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이 재료를 잘 활용해서 좋은 미인주를 찾는 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숙제이고, 또 그런 승률과 타점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계좌에는 수익 꽃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상위 정말 소수만 수익을 누릴 수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 위주로 살펴봐야 하는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머니왕에서는요, 조금 더 수익에 다가가기 위한 좋은 테마와 종목분들 저희가 다채롭게 선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좋은 종목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힌트들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해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지금 구간에서 가장 최적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머리 골똘히 싸매서 여러분의 해결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마구마구 연락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전화 소리가 들리네요.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임강빈 위원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노란톡으로도 소통 가능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임광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조금 번거롭다 하신다면 이쪽에 QR코드 보이고 있으실 겁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여러분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에서 다양한 종목 고민들 많이 해결 받으시고요. 이어서 무방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무방 주제를 한번 볼까요? 무방 주제가 유전 폭발 이후 석유 재벌들 매집주를 공략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임강빈 위원께서 좋아하는 섹터군이 또 에너지, 원자재 관련했고요. 역시나 지금 이쪽 섹터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시국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도 석유 대벌 될 수 있다, 부유한 냄새를 풍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그 힌트들 잠시 후 이 방송이 끝난 무료 방송에서 펼쳐집니다. 무료 방송 입장 방법은 제가 잠시 뒤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줄 그런 전략들 하나씩 세워볼까요? 지금 바로 임광빈 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이 토요일 이 머니왕 시간에 나와주신 건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방송과 케미가 너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 네. 위원님께서 언급만 했다 하면은 너무 시세가 좋아요.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머니왕에 출연한 게 너무너무 잘하셨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네, 머니왕 이 방송, 네. 이 방송에 참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 치열하죠. 그렇죠. 또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제가 나올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선은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어떠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주중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억나시죠? 그때 주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시장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식 계좌가 아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슬퍼하신 분도 계시고 우울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자, 이럴 때 하락장에서 손실 볼 때 백화점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하던 거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명품 시계든 명품 가방이든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 하시라 말씀드렸죠. 네, 저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우리 주식을 하다 보면요. 어려운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모든 게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자, 하락장에서 계속 손실을 나신 분들, 손절 계속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10만 원, 20만 원 너무 우스워요. 주식하다 보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정말 우습습니다. 자, 주식하면요. 정말 그 숫자가 사이버 머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매일같이 손절하신 분들 많으시죠? 1000만 원씩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가 실제 현실에서 만 원, 2만 원짜리 밥 한 번 먹으려고 하면 겁이 나요. 이 만 원, 2만 원이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주식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손절하는 거는 정말 우습게 손절합니다. 자, 그게 진짜 주식의 무서운 거예요. 이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원하던 거 하나씩 사놓으면요. 야, 돈이 무서운 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요.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물건 사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후반 가니까 어땠어요? 주시장이 좋아졌죠. 제가 손실 날 때 오히려 돈 더 쓰고 가족들한테 더 베풀고 주변 사람들한테 더 나눠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익 나기가 좋고 계좌가 변한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로 하셨으면 계좌가 정말 변했을 거예요. 자, 이번 주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는 역시나 유가 관련주죠. 네, 에너지 관련주. 여러분, 전체 시장을 봤었을 때 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 주시장에 지금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좋은 점 뭐 있을까요? 목요일날 기억나세요? 목요일날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중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악재가 하나 터졌었죠. 그러면서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지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구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자, 그 당시 메이저였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특징을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장이 바닥이 오게 되면 악자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주식은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 사람도 기분 좋을 때는 아무것도 막 모든 게 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조금 짜증나게 해도 뭐 웃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 우울할 때 조금만 건드려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데 괜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딱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기분이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더 빠지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려고 하면 악재에 둔감해져요. 다시 말해서 바닥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간대에서 저점을 좀 더 깰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악재도 지수가 덜 빠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지만 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 자, 미국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던 시간은 미국 시간, 현지 시간으로 1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17일로 넘어가는 밤이 될 텐데 일단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근데 그 가운데 교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잡아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고 이 시기는 올림픽이 끝나는 자, 올림픽이 언제 끝나죠? 내일 끝나죠. 자, 내일이 올림픽이 끝나니까 오늘이 19일, 내일이 20일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21일부터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 날 러시아가 실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월요일 이후부터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이 현재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GS2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약주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MTN 방송에 나와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MTN에서 유가 관련주들 얘기만 하면 전부 다 두 자리씩 폭등이 나오는데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에너지 관련주. 자, 이 종목도 전체로 보시게 되면 네, 우상향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 공략 드리고 나서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면서 5,000원을 넘겨놓은 모습인데요. 자, 다음 주에도 추가적 시세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났죠.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슈가 이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 관련주들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한국 석유죠. 한국 석유 상한가를 가고 나서 조정 이후에 우크라이나 이슈 터질 때마다, 러시아 이슈 터질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전략들, 아주 디테일한 전략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나중에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제가 무방 때 유가 관련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자, 우리 하락장이지만 바른 말로 기회요. 제가 이 하락장에는 아주 수급이 특징적인 섹터로 몰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몰리니까 한국석유, 흥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뭐 GSE,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타이밍을 잘 잡으면 계좌가 역전되는 기회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장, 즉 기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왜냐하면 돈이 몰리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용을 잘 할 수 있다.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 사실 유가 하면은 또 임광빈 위원이 또 대명사입니다. 관련해서 여러분 잠시 후 무방에서 더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사실 그리고 전쟁 리스크와 동시에 사실 전쟁 리스크와 별개로 잘 갔던 섹터군이 리오프닝이었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사실 화장품 섹터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너무 못 갔다의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색조에 있어서 확실히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우리 임광민 의원께서는 여러분 대체 이렇게 꿀광 피부의 비밀이 뭐야 라고, 화장품이야 라고 하지만 화장품은 아니고 타고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됩니까? 절대 그래요? 안 돼요. 그렇게. 어떤 거요? 무슨 화장품이에요? 자, 우리 모든 거는 관리하기까지입니다. 관리하기까지. 예. 네, 우리 관리라는 건 진짜 관리가 생명이에요. 주식도 계좌 관리가 생명이다. 네, 그리고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는 자기가 공을 들인 만큼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손이 가고 노력이 가고 시간이 가야겠죠. 뭐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하죠.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면 세수를 자주 해야겠죠. 아침, 저녁으로. 특히나 자기 전에 세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전에 세수하고 화장실에서 스킨을 바릅니다. 자, 이와 같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아니지만 매일같이 세수하듯이, 양치를 하듯이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일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왜 하필 화장품이 갔을까요? 항상 주시장은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새롭게 오픈한다, 새롭게 다시 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다시 열었다가 리오픈이에요. 리오픈. 자, 그와 관련해서 여행주도 있고 항공주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다양한데 왜 하필 화장품이 올랐을까? 못 올랐기 때문이에요. 자, 이전에 리오프닝 했었을 때 여행 관련주 올랐었죠. 그리고 면세점도 올랐고 다른 뭐 호텔 관련주들도, 관광 관련주들도 최근에는 시세를 보여줬는데 유일하게 못 간 게 화장품입니다. 특히 화장품은 21년도 내내 하락이었어요. 1년 동안 하락을 했죠. 반토막 난 종목들, 반토막 이상도 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시세가 움직였고, 뭐 기간의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화장품 쪽에,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죠.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클리오라는 종목인데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오라는 종목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이 종목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클리오든 아모레 퍼시픽이든 아니면 뭐 에이블 CNC, 한국 화장품 제조, 아니면 토니모리, 그리고 뭐 코리아나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약바이오도 한번 타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우상향을 해요. 한때 동안, 한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과거에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 이 관광객이 돌아온다 했었을 때 19년도에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세가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없어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올랐다가 코로나 오미크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나오니까 고점 대비 또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클리오든 뭐 이츠 환불이든 네, 뭐 비슷비슷합니다. 차트들이 굉장히 다 비슷하고 또 이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츠 환불의 수급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자, 클리오도 굉장히 많이 사는데 특히나 클리오를 아주 뭉탱이 수급, 네, 이런 대량의 억 단위 이상의 수급을 우리 뭉탱이라고 하는데 호가창을 실시간으로 보시게 되면 만 주씩 그냥 2억, 3억씩 시장가로 걷어가는 그런 수급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큰 손들이 그렇게 시장가로 사는 것이고 실제 클리오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실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지금이냐? 아직까지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고 오미크론 10만 명 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주식은 선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허벅지 정도까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고 화장품 관련주도 지수 상승 시기 때, 지수 반등 시기 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화장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늦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지금 허벅지 구간이고 어깨나 헤드 부분에서 꼭 우리가 수익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이 또 매도 시점이라는 그 시기적인 부분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새로운 투자에 대한 테마 그리고 이슈들 정리를 살짝 특징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접수 받았던 거 기존으로 해서 전화 문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도 전화 주셔도 됩니다. 문자로도 가능해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전화로 접수된 종목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54만 원 5%. 54만 원에 5%. 네. 시청자님 그러면 상장날이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살짝 밀었다가 반등 나왔을 때 들어가신 걸까요? 반등할 때 들어갔는데요. 예. 이거예요. 예. 여보세요? 네. 이거를요, 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들고 가야 되나. 예. 그렇지 기다릴 않으면, 수 있는가? 아니면 평단을 조금 낮춰도 되나? 평단을 낮춰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걸까?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네. 지금 구간에서 LG 엔솔 한번 전망 내려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시청자님. 네. 네, 임강빈 도와주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LG에너지 솔루션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혹시 LG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시가총액이 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거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LG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다음인데요. 자, 이 기업이 아직까지 코스피 200에는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을 할 때 그냥 기업이 좋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좋다고 내가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나는 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를 산다고 다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5만 원에 샀고 누군가는 9만 원에 샀을 겁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청약을 했다고 한다면 30만 원대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자, 이 주식을 상장하고 나서 50만 원대 사신 분도 계시고 58만 원대 사신 분도 계시고 뭐 최근에 45만 원대 사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45만 원을 깨질 것 같아서 손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차전지, 배터리,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 네, 중요한 건 그거죠. 45만 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며 어디서는 위험한 구간인지 아셔야 되는데 자, 저는 두 가지다라고 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기준 가격은 45만 원입니다. 왜 45만 원이냐? 45만 원이 시가총액 딱 100조짜리예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45만 원 가격 가게 되면 네, 아래 꼬리가 달리죠. 왜 그러냐? 네, 중간에 지수가 조금 안 좋으면 44만 원, 45만 원이 살짝 깨지기도 하는데 45만 원이 시가총액 100조짜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합니다. 자, 이론, 뭐 밸류에이션, 뭐 EPS, PER, PBR, ROE 이런 거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탐욕의 영역이고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고평가다 저평가다 지금 그런 것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3월 11일이요. 3월 11일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있을 겁니다. 저는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3월 11일 이전까지 수익이신 분들은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3월 11일 이후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 나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3월 11일 이후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월 14일이겠죠. 3월 14일 이후에 LG에너지 솔루션을 추가 매수할지 손절할지 LG에너지 솔루션이 3월 14일 이후에 45만 원을 지켜주게 된다면 바닥을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깨진다면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모가 30만 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판단해야 됩니다. 네, 네, 실장님. 네네네. 예,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주셨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가 매수 좀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 되셨을까요? 아, 네네. 예, 추가적인 궁금사항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화제 종목이었던 LG 엔솔이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주셨고 많은 분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우리 다음 한 주도 잘 보내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대응 살펴보면 좋을까요? EM 플러스고요. 예, 4,000원에 구매했고 비중 20%입니다. 4,000원에 20%. 오, 언제 들어가셨는지 궁금해요. 1월 20일 날 들어갔습니다. 1월 20일 날에요? 와, 예. 시청자님, 지금 그래도 어제장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와서 그래도 많이 예, 좀 2차전지 안도를 하셨을 것 개발했다고 같은데. 빵 떴는데 예. 계속 갈 수 있는지. 이제 시작이 맞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임강빈 위원께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외쳐주시겠어요? 예, 도와주세요, 머니왕. 네, 도와주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EM 플러스 매수하셨다 말씀 주셨는데 혹시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1월 20일 날 구입했고요. 이게 그때가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서 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네, 주식한 지는 뭐 얼마 안 됐고요. 공부는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본업과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껴있을 때마다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자, EM 플러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 플러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EM 플러스는요, 언제나 시세가 잘 나는 종목이에요. 시세 탄력이 한번 붙게 되면 바닥권에서 5배, 6배씩 올라가기도 하고 뭐 시세 기본적으로 2배씩 올라갑니다. 근데 매번 내용이 달라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왜 좋냐? 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냐? 반도체 본업과 관련해서 시세를 매번 뽑아냈고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999년부터 2022년까지 반도체 판매를 통해서 휴대폰 판매를 통해서 이 기업은 매출을 뽑아내서
우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EM 플러스는 무엇일까요? 자, EM 플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M 플러스 왜 18년도에 이렇게 오른지 아십니까? 바이오로 올랐습니다. 자, 19년도에 왜 올랐을까요? 그래핀으로 올랐습니다. 자, 지금 왜 갑니까? 2차전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번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 말은 본업과는 무관하게 재료가 낄 때마다 시세가 난다는 것이죠. 이런 기업은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고요. 단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기업이 아니에요. 자, 이 종목을 1월 20일쯤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선생님께서 어떠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20일 구간대에서 N자형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어제 한 번 더 시세가 났죠. 자, 이 종목은요. 전고점 부근대에서는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5,000원 구간대에선 매도. 왜냐? 이 기업은 매번 시세가 나는 얘기가 달라요. 만약에 이때도 2차 전지로 올라가서 이 정도였다면, 이때도 2차 전지로 올라갔다면, 이때도 2차 전지로 올라갔다면 2차 전지에 관련된 실적을 냈을 텐데, 자, 바이오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올라갔다 다 빠지죠. 그래핀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올라갔다 빠지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렸을 때 단기로 치고 빠져 나올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단기적인 관점 예, 알겠습니다. 주셨네요.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꼭 수익 보시길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종목들 점검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자, 살펴봤고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연이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왔네요. 8938번님께서 다날 화재 종목이었잖아요. 매수가가 중요한데 11,400원에 들어가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1,200원 보이고 있습니다. 11,400원에 들어가셨다면은 그래도 좀 최근 구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 사실 월요일에 싸이월드 이슈도 있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뭐 페이크인 관련해서 또 이슈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가까지 좀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볼까요? 우리 근데 그런 얘기들이 네. 언제 나왔는지가 또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데 네. 다날도 굉장히 재밌는 기업이죠. 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날이 왜 또 이렇게 우상향을 했는가? 한번 역사를 한번 볼게요. 자, 20년도에 가니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 휴대폰 결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다날은 소액 결제 관련된 이 피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수료를 통해서 매출을 내는 기업이죠. 우리가 휴대폰 소액 결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날이 실적이 진짜 좋아졌어요. 20년도에 올랐고 코로나 때문에 또 올랐는데 최근에는 NFT 그리고 뭐 페이코인 이런 암호화폐랑 또 엮이면서 대시세가 났습니다. 이미 시세가 반영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닥권에서 보통 5배 정도, 그러니까 3배에서 5배 정도 오르는 테마군이 있어요. 이 종목과 같이 움직였던 게 비덴트라는 종목이고 뭐 FSN 같은 이런 NFT 관련주들이 또 이 종목과 비슷한 시기에 같이 엮였죠. 자, 이런 종목의 특징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고 이 자리에서 20-30% 정도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날 개인적으로 12,000원권 오게 되면 우선은 비중을 줄이자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반등 나오면 비중 줄이고 나서 살펴보는 전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함 열어볼게요. 맥스트 이거 역시 화제 종목이었죠. 59,000원 담으셨고 40% 유증무증 이슈도 있는데 그때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59,000원이면 위원님 사실 이 종목이 메타버스가 요즘 네. 힘이 좀 빠져 있고 맥스트 정말 화제 종목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괜찮습니다. 우리 메타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였죠. 작년 하반기 아니면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네. 하반기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쵸. 인지하고 1차적 시세를 냈기 때문에 네. 메타버스 관련된, 그러니까 맥스트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든 아니면 핑거든 이노랩이든 이와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한 차례 더 시세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 공모 청약 이게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죠. 4월 달부터 유증을 하게 되고 4월 말쯤에 신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유증을 하는 기업들은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지, 자, 납입하고 신주가 상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맥스트 가격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5월 달까지는 기다리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좀 기다려보자. 넥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한때 날렸던 종목들이 조금 보여지는 걸 보면서 아, 참 대응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임강민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지금 구간에서의 흐름들 짚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께서 2월 14일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 GSE였고요. 이번 주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SE 플레이가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3,900원에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5,050원 터치 나오게 되면서 일주일 만에 상한가와 준하는 수익률을 얻게 되었죠. 위원님, 아, 참 이런 재료를 잘 이용했다, 활용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가 좀 더 궁금하네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료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재료. 그러니까 재료를 분석하는 것도 네. 중요한데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 차트? 오? 아니면은 재무제표? 뭐 우리 주식하신 분들 중에 네? 회계사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뭐 다양한 자격증을 공부하신 네.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책도 이것저것 다 읽어보시고, 아니면 뭐 차트, 본인만의 아주 뭐 아주 엄청난 타점을 잡는, 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그런 다양한 우리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거고, 또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됩니까? 제가 대묻고 싶어요. 되나요, 안 되나요? 저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이 어떤가? 자, 그런 기술들이 먹히려면 시장이 좋아야 돼요. 자, 당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라고 합시다. 뭐 그런 기술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매도하는데요. 특히나 큰 손들이 주식을 안 사주는데 그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자, 제가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GSE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TN의 석유왕이에요. MTN의 에너지왕입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나 유가 관련주 말씀드리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GSE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부터도 엄청나게 강조드렸죠. 여기서 매수 말씀드리고 여기서부터 80% 날아갔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드렸던 자리가 2,500원이요. 그리고 이 종목 3,000원대 후반까지 간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50%가 또 급등 났죠. 이 구간대에서 또 매수하라 말씀드리고 3,900원에서 4,100원대 전략 매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자리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다시 사자 말씀드렸는데 상한가를 바로 갔죠. 월요일에 이 종목 상한가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수가 살짝 좋아지니까 빠지는데, 자, 이때 개파랗게 썼을 때 제가 이 자리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5,000원까지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이 5,000원을 갔어요. 자, GSE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것도 시황의 영역입니다. 자, 러시아 관련해서 미국이 어제 빠졌죠.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GSE, 대한민국 주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아주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해요. 이거는 실시간 대응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모든 기회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노란톡도 열려져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 팔로잉 하고 싶다면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언급 드릴게요. 자, 이어서 위원님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사실 이번에 정말 핫했던 종목 다 위원님의 입에서 나왔던 종목이에요. 중앙에너비스. 자, 이 종목도 정말 시세가 이번 주에 엄청났죠. 정말 사실 그래서 초보는 좀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의 그 시세 흐름들 따라갔으면 또 네.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중앙에너비스라는 기업을 MTN에서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9,000원이었습니다.
자, 유가가요. 이 당시 한 40달러 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150달러, 16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20년도 12월 달이었습니다. 자, 지금 유가가 100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고 이 종목도 3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죠. 자,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2월 7일이니까 이때네요, 이때. 네, 이날 TV방송에 나와서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앙에너비스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유가가 100달러 갈 수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GS이든 중앙에너비스든 흥구석유든 한국석유든 제가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또 지지난주 방송 끝나고 무방에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진단키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석유라고 했어요. 2월 달은 다른 거 볼 거 없이 진단키트 보자. 제약바이오 보자. 제약바이오 중에서 진단키트 보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유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개 말고 올라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황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종목 그렇게 하고 나서 30%가 또 급등이 나왔네요. 자, 이 구간대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구간은 우리가 매수 타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지간하면 2만 원대 떨어지게 되면 매수예요. 자,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상관없이 이란 핵 합의 상관없이 국제유가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볼게요. WTI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자, 여러분들 WTI 차트 보면서 최근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안 한다. 뭐 안 하겠죠. 정말 하겠습니까? 하면 3차 대전까지 갈 텐데 자, 그러면 전쟁 끝나면 유가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란 핵 합의하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가가 상승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한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습니까? 이란이 핵 합의 한다 안 한다 자꾸 각재면서 치고 빠지고 그렇게 하니까 유가가 올랐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원자재는 풀린 통화량 대비 적정 가치까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현재 풀린 통화량 대비 적정 가치가 160달러 이상입니다. 100달러 이상을 보는 고유가 시대가 올 것이고 우리는 유가가 상승했었을 때 기름값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주식으로 기회를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유가가 상승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썼을 때 개인 투자자가 슈퍼개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경제 주기가 왔습니다. 제가 그러한 경제 주기에 따른 종목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AS 종목들만 보더라도 이 시장에 화제가 됐던 종목들 위주로 좋은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크게 수익 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다시 안 물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장에서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공략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자, 이제 또 뭘 봐야 되는가? 지수가 하락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GSE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 지수 하락할 때 보시고 자, 이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이에요. 실시간 대응이 2월달 말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수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주 봐야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주 가족과 같이 친근한 기업이에요. 아이패밀리 SC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패밀리 SC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 자, 공모가가 25,000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공모가 아래입니다. 자, 지수 상승, 화장품 관련주 섹터가 좋으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25,000원 밑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 그리고 해외 진출 3년 만에 전체 매출의 70%를 뽑아낸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아이패밀리 SC 가족과 같이 친근한 기업 우리 이 기업에 관심 가져보시고 자,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또한 노란톡에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많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패밀리 SC 이제 또 다시 화장품 우리 공략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 여러분 아시죠? 무료 방송 통해서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바로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뭐 GSE도 좋은 성과를 내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좋은 적기에서 우리가 잘 잡았잖아요. 석유 재벌 위원님이 이제 석유왕
거의 사우디 왕세자의 느낌으로 오늘 앉아 계시는데 관련 매집주까지 좀 언급을 해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악재 둔감한 시장이 왔어요. 그리고 유가가 상승할 때 우리 과거에 차화정의 주식 시장을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차트 하나 볼게요. 차트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금호석유입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했었던 이 자리, 2009년부터 2011년을 차화정의 대시세 상승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이 10,000원에서 250,000원까지 25배가 올랐습니다. 25배가 올랐어요. 자, 이 기업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인데 25배가 오릅니다. 유가가 상승했었을 때 이러한 매집주를 가지고 가면 인생 역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25배. 코스닥 주식도 이렇게 못 올라요. 근데 코스피 주식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금리 인상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금리 피크아웃까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런 주시장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이 구간대 하락을 이겨내신 분들만 또 그 주시장에서 수익을 낼 자격이 생긴 것이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시장을 맞았을 때 수익을 낼 자격이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 모두 무방으로 입장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어떤 종목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특히나 GSE, 중앙에너비스 같은 유가 관련주들 이번에 시세가 잘 났죠. 그 다음 주 전략과 그 이외 매집주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해나가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꼭 무료 방송 함께 하셔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종목 보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수익 실현하는지 그 부분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네모박스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잠시 후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임강빈 위원님 고맙습니다. 뜨끈해가 머니왕에 떴습니다. 왕이 될 상 이재상, 섹시 종목 임광빈 이들이 뭉쳤다. 시황부터 실시간 상담까지 주식 명가 해결사 도와줘요 머니맨. 우리를 구해줄 머니맨 좋은 정보. 저점 매수를 정확히 짚어주는 황매끼를 공부하는 시간. 좋은 정보의 황매끼. 지친 당신을 위한 주식 쉼터. 매주 토요일 10시 30분 채널 고정. 네, 언제 보아도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한 좋은 정보 위원님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시장이 흔들릴 때 원칙 있게 좋은 종목, 좋은 자리에서 내용 있는 종목 잘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힌트를 황매끼 통해서, 황금 맥점 추적기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힌트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R코드 열려져 있네요.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쫙 스캔해 주시면요. 바로 그 링크 연결 가능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무료 방송이 이 방송 끝나고 1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료 방송 주제를 보니까 내린 만큼 기회가 될 수 있다.
만루 홈런 종목을 잡자라고 우리도 정말 홈런 쳐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관련해서 또 수익의 길로 안내해 주실 것으로 보이니까요. 함께 우리 좋은 정보 황맥기 선장님과 함께 무료 방송까지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인사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 참 러시아 이슈로 시장이 시끄러웠잖아요. 네. 예, 위원님 이 속에서 또 한 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은정부입니다.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앞으로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혼돈의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해법은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크게 두 꼭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앞으로 하나는 앞으로 시장 방향성,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시장에도 불구하고 또 수익내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예, 그래서 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앞으로 그 해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해법을 찾으러 지금부터 떠나보겠는데요. 일단 빨리 위원님 만나면 우리는 시황을 들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다음 주는 괜찮을지 여부. 물론 예측한다는 게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늘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흐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네. 이번 주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 또 FOMC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견조했다. 사실. 견조했다. 왜냐하면 네. 뭐 장중 등락이 있었지만 주봉을 보게 되면 양선으로 마감을 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쌍바닥 찾기의 그런 구간이었다. 그다음에 종목별로 보게 되면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 또 뭐 당연히 낙폭주도 되겠죠. 낙폭 신규주라든가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대선 그 여론조사에서 1위 달리는 그분과 관련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뭐 정책 관련주, 원전의 그런 관련주도 많이 올랐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다음 주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밤사이에 미국 증시도 좀 많이 내렸어요.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왜 그랬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바이든이 이제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21일 날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날, 그래서 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일단은 던지고 보자 그런 심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또 서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뭐 네가 쌌느니 나가 쌌느니 뭐 그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구실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저점 기회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라든가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쪽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어디 쪽으로 우리가 관심 열어놔야 되는지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오히려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투심이 위축됐을 때 그때가 용기 있게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늘 유념을 해볼게요. 알지만 사실 힘든 부분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들 자리가 더 중요해지는 건데요. 위원님, 종목들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 종목 이야기부터 좀 제가 이제 아웃트라만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자, 3주 전에 그 지금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오미크론이 지금 계속 지금 뭐 확진자가 10만 명 육박하고 나고 10만 명 넘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넘었죠. 증가할 때 그때 3만 명대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슈마시스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올랐죠. 앵커님 기억하세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그때는 매도다.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선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제가 이제 노란톡도 나오겠지만 어떤 제가 그 말씀을 뭐 시황 전략을 제시해드렸냐면 전쟁 관련주, 말하자면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곡물 관련주 그럴 때 매도하시라. 최고점에서. 그러고서는 내용에는 좀 어떤 저점에 잡다. 그랬는데 시황 맞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가 이제 공포심에 떨고 그럴 때 과연 앞으로 우리가 시장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의 팁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이란 뭐냐면
토인비가 말하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그것을 베이스로 깔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일단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 국내 증시 차트를 보게 되면요. 오히려 중국 상해 지수를 많이 닮아가요. 일단 상해 지수 한번 잠깐 이거 먼저 볼까요? 이게 바로 상해 지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외바닥에서 오르고 눌림에서 딱 갭상승을 메우고 다시 가고 있거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나쁘지 않았다는 게 양선, 뭐 변동성 컸지만 그래도 양선으로 마감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코스닥은 그러면 어떠냐? 코스닥을 보실까요? 코스닥 같은 것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또 보시게 되면 또 양선으로 마감했죠. 대쌍바닥이었어요. 이때 쌍바닥, 이때 쌍바닥. 이 주봉인데. 그리고 또 일간 차트도 보게 되면 어제 전쟁 관련주,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 고점 대비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죠. 최근 1월달, 2월달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큰 흐름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1월달은 그때도 제가 이제 FOMC 얘기 그만하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1월달 큰 폭 조정은 뭐 했느냐? 바로 주가는 선 반영하는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FOMC 금리 이제 긴축 정책이 나오니까 이때부터 주가는 선 반영해서 한 코스닥이 22%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리스크 때문에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전쟁이 한번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다중바닥, 삼중바닥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시간상 차트는 안 올릴게요. 가만 보세요. 9.11 테러,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그 이후부터 그게 컨트리 리스크라는데 어김없이 주가는 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가와 관련해서 이제 유가 지금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왜 제가 이런 관련주를 매도하라고 그랬냐? 보세요. 이게 지금 WTI, 그 선물, 유가 선물 그 지금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많이 가져오고 위에서 음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소위 말해서 상투의 조짐이에요. 이걸 반대로 한번 볼까요? 보통 걔네처럼 이때 매도를 하거든요. 여기서 많이 오르면 이때부터 환호성을 날리면서 막 이제 쫓아가죠. 근데 이게 전에 볼 때는 이격 조정이 일어난다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저점이 기회가 되고 우리 이거 신문을 봤을 때 유가가 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유가는 그때를 클라이막스를 치고 내릴 가능성이 있다. 유가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올해서 당연히 그동안 유가 같이 동반 상승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그럼 95달러예요. 맥심 보는 데가 120달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달러는 저도 간다고 봤는데 맥심 120달러인데 그래서 조금 먹겠다고 유가에 배팅한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 있는 종목들을 배팅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럼 이런 어떤 의미냐? 일단 전쟁에 관련해서 그런 모든 어떤 주가라든가 유가라든가 그것을 선행해서 움직이겠다. 그걸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 차트까지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 조금 체크해 봤고, 그럼 위원님 지금부터는 종목으로 시선 넘어가 보는 건가요? 이제 두 번째 꼭지 시황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네. 좀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예. 어떻게 수익 나겠죠? 황매기로. 네. 황매기는 뭐죠?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잡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자, 제가 오늘 차트를 종목들 말씀하기 전에 이게 일주일 동안 황매기에서 포착된 종목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다 저점이에요. 봐요. GSE 34%, 대성에너지 31%, 다 저점에서 한국석유 23%, 아셈스 20%, 아셈스 두 번 17%, HRS 16% 쫙 많습니다. 이거랑 너무 시간이 걸리죠? 이게 좀 황매기예요. 그러니까 네. 시장은 너무 상관없이 내용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시면 된다. 이게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몇 종목을 제가 하나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 정말 이미 시장에서 소문되고 나왔을 때 여기저기서 해제될 때는 그때는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고 그들이 안 볼 때 그때는 매수해야 된다. 이것도 저 철칙입니다. 그럼 황백해하는 게 바로 여기고 음봉 3개를 줬을 때 이거 우리 화선님 그냥 아시죠? 여의도 주식관에 들고 나오니까 기억나요? 최명성 위원께서 아유 이런 좀 못했대. 하여튼 그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바로 예. 또 윗방향으로 올라서 저는 위원님 얼굴이 딱 생각났어요. 그랬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 지금 뭐 시청자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남들이 네. 안 볼 때 이것도 한 20%나 올랐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점. 저는 뭐 저점 잡는 게는 뭐 나름 또 일각에는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음선 3개. 5일선 아래선 무조건 매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 매수해서 17%. 이게 지금가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황미끼는 뭐냐면 단기 수익도 단기 수익이지만 거의 최저점에 잡기 때문에 네. 누구나 쉽게 수익낼 수 있게끔 계단식 상승 파동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먹어도 크게 먹는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거 무료 그 방송 주제가 예? 오늘 무방 주제가 내릴 만큼 기회. 이럴 때 말로 홈런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20년 3월 달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내렸을 때 그때 스타주들이 엄청 쏟아졌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제 컨텐츠들도 한 17% 상승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HRS가 있어요. 요것도 자, 황매끼 전략 우리 앵커님 바쁘시겠지만 잠깐 봐요. 남바 몇인가요? 남바 도지 음선? 양양 남바 5.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냥 당일치기로 17%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역시 음선에서 매수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제 그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가만히 보세요. 이거 한번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황미끼가 포착한 게 이 포항의 음선이었어요. 어허, 근데 이 다음날 시간에서 이날 하한가 갔어요. 하한가 갔어요. 저는 그때 요 시험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잡았습니다. 이때 잡아서 31% 상승했어요.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기서 그때 이제 뭐 대성에너지, GSE 뭐 이렇게 상한가니까 야 이거 이제 뭐 전쟁이라는 게 확실하고 그래도 이때 잡으시면 또 낭패잖아요. 근데 우리는 황매끼는 여기서 잡아서 31% 좋은 수익을 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완전 바닥 종목에서 잡은 게 아셈스가 있습니다. 네, 신규 주죠. 제가 목요일 날에요 공개 방송을 했어요. 저 봤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무반 수출은 아셈스였어요. 자, 아셈스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네. 이거 음선 5개, 4개 나오고 이때 딱 강세 형태에 났거든요. 이때 부양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딱 이때도 부에 걸리면서 20% 단계 급등했고 어제 또 아주 기가 막힌 게 시간에 상한가 잔량이 140만 조나 돼서 140만 조 그러면서 상한가를 뽑았어요. 우와. 시간에서. 시간에 상한가. 한 개씩은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황매끼의 마력이다. 고점 대비 반토막난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잡았다. 이런 매매를 하시면 다 수익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셈스도 제가 이렇게 또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노란 톡방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밑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다 노란 톡방에서 다 여러분들 같이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다다. 그 다음에 K옥션이 있습니다. K옥션도 역시 그들이 안 볼 때 네. 저점 매수해서 11% 상승했고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 GSE. GSE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제가 이 음봉 3개 날 때 머니투에 제일 저점에 잡아서 그 다이렉트로 100% 상승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럴 때는 매수 안 하죠. 황매끼가 음선에 잡고 또 한번 음선에 잡아서 이렇게 해서 좋은 수익을 났다. 근데 최근 거는 역시 또 35% 정도 이것서 양음량 패턴에서 급등이 나온 35%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지트리닉스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보면 야 저거 말이지 두더지 땅굴 파는 걸 어떻게 매수해? 진짜 그러니까 보통 캐릭터는 어느 때 아까도 제가 유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유가 오르면 맨날 거의 회자가 됩니다. 그렇게 높게 사면은 물론 또 오를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삼성전자 96,000원에 개인투레 1조 얼마를 샀잖아요. 8,000원 넘게 샀잖아요. 그때 꼭지했다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시황과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점 기회를 삼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지트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만했던 종목이 16,000원까지 빠지면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음선이 7개 나오면서 이 기가 막힌 거래가 감소하면서 도지 캔들 났을 때 이때 놓치면 참 속상하시죠. 황매끼는 어김없이 포착해서 이것도 그냥 당일랑 13% 올랐습니다. 이것도 제가 목요일 날 무방에서 똑같이 이렇게 추천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 또 많은 수익도 잘 나셨는데 이따 무방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왜냐하면 이번 주에 너무 많으니까 수익난 종목들이. 네. 그다음에 한국석유가 있어요. 한국석유.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제가 그때 소개시켰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것도 양음량 패턴에서 5일선 아래에서 이것도 23%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또 하나 이제 어제도 보게 되면 쌍둥이 패턴 벌써 신원 종합 개발이 9% 정도 상승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장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황미끼는 좋은 수익을 많이 안겨드렸다. 특히 무방 오신 분들도 특히 아스박스 같은 거 네. 시간의 상황까지 깔끔히 뽑았으니 월요일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하이에나처럼 좋은 자리를 딱 잡아서 좋은 수익률을 또 냈네요. 이제 그렇다면 심화 과정을 통해서 큰 수익 냈던 종목들에 대한 힌트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좋은 종목들 그리고 큰 수익 냈던 종목들 과연 어떤 자리에서 잡았는지 들어볼 텐데요. 위원님, 네. 제가 이제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 계속 내려가요. 예를 들어 음봉 3개. 네. 근데 또 4개, 5, 6개, 7개. 근데 위원님은 3개 때 안 들어가고 7개 때 딱 또 잡는 거예요, 그 자리를. 네. 그러니까 눌림목인 줄 아는데 그게 또 물림목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네. 위원님은 어떻게 그 딱 상승 직전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 네, 이것은 제 30년 노하우가 들어갔습니다. 잘 보세요. 네네. 음봉 5개 나온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7개 나온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거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기가 좋게 캔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네. 거기에는 이평선, 이격도, 거래량, 보조지표, 네. 캔들의 모양, 네. 캔들도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윗세면 다르냐, 아랫거를 다르냐 수십 가지의 조건식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앵커님이라든가 또 시청자들 그거 예. 공부하려면 예. 머리 쥐날 겁니다. 머리 너무 아파요. 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황미끼만 쉽게 제가 진수성찬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냠냠, 그냥 쩝쩝. 쉽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이제 황미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황미끼라는 것은 제 이제 고유의 브랜드지만 네. 기법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느 만큼 아는 만큼? 공부하는 만큼 아는 만큼 그리고 대중과 멀어질수록 좁은 문을 선택할수록. 그러면 수익 나요. 예. 근데 그러기가 참 힘들어요. 그쵸. 진짜 쉽지 힘들어요. 않죠. 상위 3%? 왜냐하면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냐. 대중 속에 있으면 내가 덜 외로워요. 같이 묻어가니까. 나만 돈 잃나 너도 잃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묻어가면 위안을 삼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제가 승부죠. 외람 때 한 말씀 드릴게요. 나만의 고독한 수익률 게임이에요. 나만의 고독한 사업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돈 잃겠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황미끼는 대중과 멀어집니다. 대중과 멀어지는 건데 어떤 뜻이냐? 그들이 그렇게 아까 제가 유가를 말씀드렸죠? 환호성을 울리면서 이렇게 막 이제 뭐 오르면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막 이제 불나방이 돼서 쫓아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고독하게 남들이 아까 안 볼 때를 제가 표현했었는데 저점에서 매수하면서 그때 참 외롭거든요. 우리가 뭘 배우냐? 다수결의 원칙을 배우기 때문에 다수결은 무조건 좋다 생각했기 때문에 천만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 낼 수 상위 5%밖에 안 나요. 그러면 저는 항상 무방할 때 가서 내가 상위 5%에 들 것이냐 아니면 95% 그들과 같이 몰려 다닐 것이냐 그걸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외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외로워야 되는 건 뭐냐? 음선을 즐기고 파란색 숫자를 즐겨야 돼요. 그리고서는 남들이 많이 따라 붙을 때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 기법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GS입니다. 자, GS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만은 이미 차트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이건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머트에서 제가 제일 먼저 황미끼에 포착해서 저와 함께 쉬면서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타이밍에서 제가 방송에 들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때도 뭐냐면 음선 3개짜리였어요. 자, 이 장대 양상이나 뭐냐면 일단은 쫙 뽑으면서 거래가 수반하죠. 그러면서 꼭 장대 양상만
한 템포 쉬었다가요. 눌림을 주면서 음선 3개인데 이게 조금 이제 레인지가 잘 안 나와서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 도지 음선이에요. 최근에 그 급등 나온 거 한번 여러분 그린 케미칼이라는 차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 한번 누르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GSA가 바로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고 또 하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세요. 상승한 다음에 보통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그러면 분명히 이슈가 돼서 여기저기 방송 탑니다. 그럼 이때는 고점인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딱딱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눌렀을 때 한 템포 쉬었다 이때 매수해서 황매기가 좋은 수익을 냈고 또 한 번 음선 3개짜리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서 좋은 수익을 냈고 또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황매기가 포착했다. 양음양 패턴에서 35% 정도 수익을 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공략했을 때보다 135% 수익을 낸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GSE 살펴봤고 위원님 그러면 다른 종목도 볼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은 그냥 차트만 의존하면 안 돼요.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주가라는 것은 종국적으로 펀더멘털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결국 실적과 성장성인데요. 일단 그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베이스가. 그러니까 그게 기본으로 되고 그래서 그냥 영어 그대로 그게 펀더멘털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거기다 가미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그 테크닉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콜라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펀더멘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펀더멘털이 뭐냐면 기업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셀바스 AI를 제가 소개시켰는데 왜 그런 것을 강조드리느냐? 셀바스 AI는 여러분들 그 음성 그 합성 기술에서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다 사람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테스트를 치게 되면 그것을 뭘로 음성으로 전환시키는 것들. 요즘 다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어디에 되는 메타버스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요즘 뭐 대선 주자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하던데 이것은 그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직 이익 구조가 안 돼요. 근데 셀바스 A는 유일하게 유익 구조가 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메타버스 거기에도 적용되니까 시장성 풍부하겠죠. 이게 바로 베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참 외람되지만 저는 황미끼가 있기 때문에 장 끝나면 그냥 30분에 바로 종목 뽑습니다. 근데 뭐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든가 여러분께 안전한 종목, 발굴하지 않은 종목들을 저는 먼저 발굴해서 여러분께 수익을 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셀바스에도 그거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업 내용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때부터 황매기가 내용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갭 상승, 기업 내용을 알았는데 갭 상승은 저는 매수 안 해요. 그러니까 살짝 누를 때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한번 단타, 또 한번 단타, 또 한번 단타 먹고 먹으면서 거의 5번에 걸쳐서 공략을 했는데 이게 한번 다섯 번이 나오죠. 단순만 해도 90%. 또 함께 하셨던 분들은 한 뭐 120, 30% 정도 좋은 수익을 냈다. 셀바스 AI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거의 비슷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QSI예요. QSI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자율주행차 그 테마로만 그냥 막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메타버스의 관련주예요.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는 크게 우리가 3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두 번째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보안 문제인데 이 QSI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율주행차 거기 사용되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뭐 먼지 같은 거 그런 게 끼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냥 깨끗이 클리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클리어링 센서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이거예요. 이게 하드웨어 쪽에서 4, 5년 전부터 이미 했고 미국의 게임 그런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셔야죠. 자, 우리 앵커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매기 전략. 제가 놀면 뭐하는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클로징 때 넘버 5예요. 넘버 5는 거의가 수익을 줘요. 이때도 보세요. 앵커님 봐요. 하나, 이게 한번 상승에다 눌렸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전고체를 살짝 누르면서 이거 확대해 볼까요? 양선 3개에다가 양양 도지음선. 도지음 더 좋아하잖아요. 도지음. 거래가 급감할수록 더 좋아요. 지금 거래가 안 보이네요. 예?
이게 지금 이게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게 잠깐만 이게 안 보이는데 네. 이거 확대해서 방법이 어떻게 잠깐만요. 네. 조금만 좀 해볼게요. 잠깐만. 네,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했는데. 좋아요. 나오죠. 여기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다음에 횡보하다가 뚝뚝 슈팅이 나오죠. 네. 이것도 좋은 이렇게 수익을 드렸다. QSI도 바로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QSI.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에브리봇이 있습니다. 에브리봇. 로봇 관련해서 또 엄청난 종목이었죠. 네.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황미끼 전략 넘버1이에요. 얘는 넘버1. 저는 넘버1을 좋아하는데 우리 위원님 넘버5를 더 좋아하시네요.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게 여러 가지만 넘버1, 넘버5. 이 둘이 약간 비슷해. 비슷해요. 그죠? 네. 근데 넘버1이 됐든 넘버5가 됐든 수익 나면 됐죠. 쉽게 얘기해서 수익이 아니고 제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게 뭐냐면 다 저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통상 배우는 저점인데 눌림목. 네. 눌림목은 다 아시죠? 예. 눌림목. 그랬다는 건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또 한번 자, 양손 상승 다음에 도지, 역전된 망치의 도지 넘버1. 그러면서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죠. 또 하나 이것도 봐요. 음선 3개가 나올 때 마지막 거래가 급감하면서 도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GSE라든가 그린케미칼 차트를 연구해 보십시오. 이때 급등이 나와요. 이럴 때 매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에브리봇도 122% 아주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스타주가 탄생한 있어요.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고독해야 되고 외로워야 된다는 걸 좀 실감하실 거예요. 이럴 때는 안 사십니다. 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95% 분들이 딱 정고점 돌파, 여기서 적산병 나오고 있죠. 이때 이제 확인됐다라고 이때 매수하십니다. 참 주식이 야속한 게 있잖아요. 대중들이 다 아는 그런 기법은 그때 가면 꼭 두들겨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왜 어제 GSE를 5,000원에 거의 매도시켰을까요? 저 문자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많이 오를 때 그때 매도해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매도해야 되는 거고 눌렀을 때 음선이 몇 개 나왔어요? 7개짜리가 나왔어요. 아까 앵커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7개짜리가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7개가 나오는데 마지막 역전된 망치라든가 도지가 나올수록 신뢰도가 높아요. 그리고 거래가 감소해야 돼요. 거래 감소하면 이때부터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딱 곁들인다면 이평선이 지지받으면 더 좋겠죠. 아예 이격이 과다해서 역배열이 심하게 됐든가 아까 대표적인 게 뭐 K옥션 같은 그런 게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뭐 더 신뢰도가 높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있어요. 네. 양음양 패턴. 그러면서 도지로 간다. 오. 도지라는 게 뭐죠? 살사람, 팔사람, 힘의 균형. 팽팽한 거. 잘하시네. 팽팽한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윗바에 됐든 아랫바에 됐든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미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그 다음에는 윗바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64%가 확 몇 개 잡아서 이때부터 64% 올랐는데 저는 이때는 못 잡아요. 왜? 갭 상승이기 때문에 못 잡아요. 그러나 이때 잡으신 분들은 수익을 뭐 일부 수익 실현하고 위에서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일동제약이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황맥기 전략, 이거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아이고. 황맥기 전략 넘버 5. 이거 이평선 지지받고 양양 도지였죠. 예. 굉장히 루틴하고 간단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손이 안 가요. 그러면서 오르니까 일동 나옵니다. 그러면서 황맥기가 또 한번 포착한 게 또 한번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양 도지가 나오죠. 예? 이 이평선 지지받죠. 방금 전에 봤던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37% 올랐습니다. 또 한번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토탈은 68%나 오른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또 하나 보실까요? 이제 한국석유가 있습니다. 한국석유는 사실 이게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크게 빠지진 않아요. 이것도 양음양 패턴에서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왔고 결정적인 아주 그냥 좀 강하게 상승했던 게 바로 엊그제 황맥기에서 포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엑세스 바이오가 되겠네요. 엑세스 바이오 보실래요? 네. 우리 하사님께님? 네. 자, 보세요. 양음양. 양음양이네. 양음양이고 여기 역전된 망치죠? 네. 도지에 역전된 망치 거래 감소했죠?
근데 우리 보통 개인 투자분들은 5일선 이탈은 패대기다 그러죠. 예. 아 정말로 이거 제가 재밌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이지만 근데 패대기가 아니고 이럴 때 매수해서 54%나 급등이 나왔네요. 엑세스바이오. 물론 어떤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지만 차트가 참 먼저 다 말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음봉 7개짜리가 중앙 에러비스예요. 자, 우리는 이럴 때 높을 때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났을 때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음선 7개짜리가 나오죠. 음선 7개 나는 동안 이게 뭐냐면 그냥 마른 수건 주워 짜듯이 매도할 사람들 다 털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급감되죠. 이때 황미끼가 잡아서 7음도 나오면서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파 이러면서 53%나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AS로 들어가서요. 네, 아진 넥스텍을 보시겠습니다. 좋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음선을 즐겨라.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이게 이제 과매도권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그널인데 이때 음선 내게 되면 여기서 황미끼가 포착해서 단기 30% 다시 한번 눌림에서 전저점을 깨지 않고 계단식 상승파 그래서 91% 정도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MBT 같은 경우 바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MBT 같은 경우도 횡보할 때 이때 포착해서 18% 야음량 패턴에서 또 한번 포착해서 지금 잠깐 이제 먹고 또 먹고 가야 되거든요. 이때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음봉 5개짜리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릴까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 뭐 기법 배우니까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나오면 매수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계단식이 41% 상승했고 제가 이제 엊그제 소개시켜서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12%예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불과 뭐 한 10거래일 동안 12%가 작나요?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잡으면 계단식 상승판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MBT 같은 것도 밑에서 좀 3스타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도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다. AS에 들으면 이 종목은 한 2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2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MBT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수익들을 마디마디 구간에서 또 챙겨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러면 새로운 종목도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새롭게 들고 나온 종목은 바로 모빌리티 쪽에서 앞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고 국내 1위 어떤 분야에서 기업이 있습니다. 예, 바로 동양 피스톤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피스톤은 딱 떠오르니까 이제 내연기관에서 피스톤 부분에서 국내 1위예요.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뭐가 성장 모멘이 됐냐면 위에서는 수소전지, 인클로저, 전기차, 수소차 이런 데도 또 이제 앞으로 자꾸 기업 변신이 일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차트를 통해서 맥점 어떻게 우리가 맥점을 공략할 것인가 목표가 또 가격 전략은 제가 이따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양 피스톤이었고요. 여러분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니까 무료 방송 통해서 꼭 그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만루 홈런에 대한 기회를 또 우리가 열어놓고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네요. 위원님, 오늘도 단단히 준비해 오셨다고요? 준비했죠. 예. 아까 제가 셀바스 AI, 그다음에 QSI 할 때 기업 내용을 더 특별히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이 시장에서 회자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 종목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에는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영웅.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20년 3월 달에 그 팬데믹이 때 그때 많은 종목들 스타주가 탄생했거든요. 이번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해서 움푹 파이면 그때 또 한번 스타주가 탄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뭐 저와 함께 시동으로 남겨놓고 오늘 무방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 설명 잘 들으셨죠. 주인공이 되시면 수익 많이 내실 겁니다. 제가 아까도 아스미스 같은 것도 완전 저점을 잡아서 또 시간에 다니까 상한까지 멋지게 뽑았잖아요. 하여튼 수익에 좀 많이 힘드시고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오늘 무방 꼭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릴 거고 또 오늘은 제가 주말이라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에서 또 퀴즈도 내고 또 선물도 준비해 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선물도 얻고 종목에 대한 힌트,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얻어보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조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버튼 현재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저점 매수, 음봉 매수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주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성투 후 토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